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 비즈니스 14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마지막 강의는 여러분들과 이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특히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실제 마케팅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많은 일적이라든지 많은 분야로 지원을 해서 가겠지만, 이 마케팅에 대한 좀 깊숙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 이 마케팅 회사를 가서 배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큰 거 다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재들이 아는 이야기를 알고 오기 때문에 자기도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이 더 보여줘야 하는 PR, 프로모션, 마케팅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남에게 나를, 아니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파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서 우리가 마케팅,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관계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게 가장 궁극적으로 숨어 있는 목표들인데, 그 것들에 대한 이제 기준이 뭐 사회에 따라, 그리고 어떤 통념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바뀌긴 하겠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큰 전략부터 우리가 잡아서 그 세부 전략들로 가게 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접근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강의를 어디서도 들어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강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기본은 가지고 가시면 어디 가서도 내가 이런 이유와 이런 목적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아니면 브랜드 캠페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이해 못하고 지금 내가 SNS 광고만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SNS 광고밖에 못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는 과정인지, 지금 뭘 하는 과정인지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니까. 그냥 SNS 광고만 잘 만들어야지, 이런 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좀 더 큰 영역에서 넓은 영역을 보고, 내가 좀 더 어떠한 부분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선택과 집중이 정확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브랜딩 회사에서 아니면 광고 회사에서 잡아가는 이 전략 방식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토대로 잡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파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을 하나로 예시를 들어서 이전 사례들과 함께 어떻게 지금 해오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넣으면 좋겠구나, 좀 더 이해가 잘 되겠구나. 결국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위에는 남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도 남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전략의 구성이라든지 좀 더 추가된 페이지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제가 시킨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과제를 하는 그 나라는 주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보여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알려드린 이 페이지밖에 만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가지고 이 업체에다가 내가 한번 제안해 봐야지, 내가 이 업체에 가고 싶은데
왜 이런 부분의 아이덴티티가 잡히지 않은 건지 물어봐야지. 나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싶다라고 이야기해봐야지. 그런 삶의 주체적인 자세가 여러분들을 바뀌게 될 거고, 여러분들 훨씬 더 멋진 사람, 그리고 마케팅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서도 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단계에서 우리가 브랜드 전략을 분석하고 넘어가 버렸네요. 브랜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가 아이덴티티 수립을 했고 포지셔닝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13주차에 배웠어요. 이번 전략의 중심인 가장 사실 이 설정하고 아이덴티티 수립은 기업 내부에서 아니면 마케팅 회사에서 내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젠 당연히 뭐 소비자는 고려돼야 될 주체이긴 하지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실행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실행 완전히 다른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를 고객 알리는 행위를 한다. 그걸 특히 알리는 행위를 실행한다. 그래서 어떤 매체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실행할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브랜드를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실행이란 게 어떤 매체와 방식을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시도할 건지 가장 중요한 브랜드 전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브랜드를 고객에게 알리는 행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익스큐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건가? 어떤 매체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뭐 과거 TV, 신문, 잡지, 뭐 라디오 이런 4대 매체를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소비자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만 해도 개성이 엄청나잖아요. 개성이 다양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려면 기존 매체 외에도 이런 4대 매체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매체 외에 새로 등장한 여러 매체를 효과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면 IMC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IMC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차에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IMC란 게 무엇인지 이 돈 술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돈 술출한 사람이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 IMC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고객 혹은 잠재적 고객에게 노출되는 제품, 서비스 관련된 모든 정보의 출처를 관리하는 지금 관리하는까지밖에 안 보이죠. 관리하는 과정이다. 출처를 관리하는 과정이 IMC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적으로 보시면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구매하게 하고 또 충성심을 유지시키는 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PR이든지 광고라든지 판촉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다 따로 봤단 말이죠. PR 부서, 판촉 부서, 구매 부서,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서 다 따로 봤는데 그걸 이런 다양한 기능들 하나의 전체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게 IMC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광고 회사에서, 마케팅 회사에서, 브랜딩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IMC를 여러분들이 모르시고는 이게 도대체 어떤 거지라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이 이해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IMC라는 게. 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른다는 느낌이니까. 돈술주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이 탐던건이라는 교수도 IMC에 좀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조직이 자신의 브랜드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브랜드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메시지, 소비자한테 아니면 기업한테, 내부 직원한테 사용하는 모든 메시지, 그리고 매체 모두 좋아시키겠다는 거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화 전략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MC가 범위가 큰 학문이에요. 학문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 IMC라는 게, 이게 우리가 새로운 대국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나타났다 라고 해가지고 이 시장에서도, 아니면 그 광고 회사에서도, 아니면 마케터에서도 와, 정말 대단한 부분이다. 왜? 1980년대 이후에 80년대 이후에는 이게 80년대 중반을 넘어가서부터 소비자 시장이 더욱 성숙화 됐어요. 지금도 더 계속 성숙되고 있죠. 거기다가 브랜드 경쟁은 심해지죠. 거기다가 기업 활동은 어떻게 돼요? 글로벌화되고 있죠. 그리고 유통업자 지배력 강화되죠.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향한 매스 마케팅이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매스 마케팅, 우리 4대 매체로 사용한 매스 마케팅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뭐 어떤 것들이 해야 될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막 광고 회사든 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기업들도.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 과잉이 되는 상태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80년대 이후 90년대 계속 넘어오면서 이런 정보 과잉이 되니까 상업적인 정보들, 내가 필요 없는 정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냉담해지고 회피하게 되는 거죠. 회피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VCR이라든지 영상 장치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그 동영상 플레이어라든지 이런 거 핸드폰 보시면 내가 조정할 수 있고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의사에 관한 것만 보겠다. 정보를 선택적으로 노출할 거나 회피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은 좀 더 강제되고 있겠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게 이제 우리는 그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이게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다른 전략을 쓰기에는 많은 비용도 들고 효과도 너무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제 매출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광고보다는 어떤 광고를 하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고를 해도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아. 그럼 광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되는 광고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만 보였고, 광고 회사의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게 된 개념이 IMC라는 개념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죠. 거기다가 인터넷 발달했죠.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의 많은 개별적인 정보한테 우리가 정보 가져와서 인구 세분화들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무차별 소비자들 대상으로 우리가 물량 위주의 대량 광고를 집중하던 예전에 비해서, 이전엔 소비자 개개인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니즈 충족시키는 1인 1대1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구축을 시도하게 되는 게 이 통합적 관계 IMC 통합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대1 관계 구축을 시도하게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하고는 뭐 공간도 시공간도 너무나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거기다가 우리가 배웠던 인터랙티브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IMC 등장이 너무 시대와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좀 변하고 있었고 그런 시대의 특성에 따라 이 IMC가 좀 더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MC에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하고 통합하고 전략적인 역할을 비교 분석하고 플래닝이라는 개념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MC의 이게 주요 특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거기다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합해야 되고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인스타그램 역할은 뭔지 블로그 역할은 뭔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계획을 한다는 개념이 좀 더 섰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마케팅은 단기적인 개념이었어요.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하지만 이 IMC가 들어오면서 좀 더 이런 개념이 플래닝적인 개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마케팅을 집행하고 통합적으로 이런 언어들을 통일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 IMC의 주요 특성 중에 첫 번째가 하나가 아웃사이드 인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광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광고에는 우리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구매까지 과정을 일직선적인 과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인지하고 지식으로 생기고 선호하게 되고 확신에 차서 구매한다 이런 과정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소비자한테 각 단계마다 인지하는 단계마다 어떻게 영향을 주고 그 지식이 생기는 단계마다 어떻게 영향을 주고 선호가 생기는 단계마다 어떻게 영향을 주고 해서 각 단계마다 강한 영향을 줘서 상품을 알리거나 관심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입을 유도하는 게 제일 주요 관심사였어요. 근데 IMC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방식들은 기업이 소비자한테 쏴내는 방식이었죠. 이 단계 때는 이걸 들어. 이 단계 때는 이걸 들어. 그래서 송신자와 수신자의 개념에서 보시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개념이 수신자가 소비자이고 송신자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IMC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다? 수신자와 송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던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 아니라 아웃사이드 인, 소비자의 니즈,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하는 아웃사이드 인 전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제일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되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컴퓨터 기술 발전,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해주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인 전략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 수평적인 계획입니다. 이 수평적인 계획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계획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수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광고, 다이렉트 마케팅, 프로모션, 홍보 이런 거 각각 나눠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자 정보를 미안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글이 안 보이실까봐 각각 다르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은 정보를 받을 때 광고, 홍보, 프로모션 우리가 기업이 나눠서 하는 대로 나눠서 받나요? 아니잖아요. 소비자들 그냥 볼 때 그냥 그 순간의 느낌을 이 기업의 전체로 거의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광고다, 홍보다, 프로모션이다 분류 안 해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모든 같은 정보라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커뮤니케이션 분리해서 메시지를 수직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은 메시지를 수평적으로 처리하는데 기업은 수직적으로 보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만 생기면 뭐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되냐 생각해봤을 때 더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수신자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상관없이 수신자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상관없이 기본이 되는 횡단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횡단적인 메시지. 하나의 또 넘어가 버렸네요. 횡단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횡단적인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술적 수준에서 통합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커뮤니케이션 담당하는 정보 부서들, 전문 부서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냐 라고 생각해보면 IMC는 아니다. 부서 간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서가 통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일관성을 부여해줘서 우리가 매체 비용도 낭비도 줄이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관적인 메시지만 보낸다. 그럼 소비자들도 이해가 일관성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경쟁력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평적인 계획이 됐다는 거예요.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방법이 다르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광고 보셨을 거예요. 이 광고 시몬스 광고였는데 이 시몬스는 그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라는 그 말 하나에 아래 이 시몬스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라고 해서 하드웨어 스토어 그리고 시몬스 매트리스 컴퍼니에서 여기도 다 가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몬스 광고고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시몬스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란 그 말 하나를 그 하나의 횡단적 메시지를 하나를 가지고 지금의 이 컨셉은 매너가 편안함을 만든다라는 Manners Makes Comfort라고 광고를 하거든요. 그런 광고 컨셉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횡단적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파생되어 나가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시몬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가 조금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잘했다라는 사람도 많고 좀 불편하다. 이게 뭐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자, 세 번째가 소비자 행동 중시입니다. 소비자 행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들은 우리가 상품의 인지도 그리고 선호도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의 지표로 썼어요. 그래서 인지도가 얼마나 있냐 선호도가 얼마나 있냐 해서 이걸 효과 측정했단 말이죠. 이 효과에서 이것들을 인지도 많다 선호도 많다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우리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주는 메시지 제작에 가장 주력했어요. 근데 사실 소비자 인식 변화가 매출 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IMC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매 아니면 구매 시도 이런 소비자의 행동을 우리가 수반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은 의미가 없다. 이걸 수반하지 않은 구매를 하거나 구매 시도 같은 소비자 행동을 포함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MC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브랜드 인지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단순히 제품을 좋아하도록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그걸 포함해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즉각적인 반응 유도. 그래서 따라 매체 선정할 때도 우리가 훨씬 폭넓고요.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게 훨씬 적극적이에요.
다른 것들 있죠. 4대 매체를 제외한 다른 것들, PR, 다이렉트 마케팅, 이벤트, 뭐 스폰서십, 판촉 이런 것들 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목표도 달라요. 목표 선정할 때도 IMC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 인구 통계 변수, 구매 이런 행동 양식 파악하는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축적하고 소비자 행동 특성에 따라 소비자 나누고 같은 상품이라도 세분화된 그룹별로 니즈에 맞게 진행한다는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입니다. 기업 미국의 델몬트 사례 한번 볼까요? 델몬트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뭐 유행했잖아요. 유리병 해가지고 이번에 갑자기 다시 유행이 하기도 해서 판매도 하기로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 델몬트가 신제품 과일 통조림, 이거 델몬트는 이제 사실은 과일을 유통하는 업체였는데, 이게 신제품 과일 통조림을 시장에 런칭하려고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한 사례가 델몬트예요. 이렇게 최적의 소비자들이 누군지 판단했고, 그 다음에 상점 파악했고, 그래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돈 엄청 들였습니다. 그래서 잠재 구매자라고 생각하는 5만 5천 개의 상점에다가 우리가 체인화된 약국, 도매업체 이런 데다가 다 정보 확보해가지고 상점마다 고객들의 구매 패턴, 그리고 고객에 대한 추가 프로파일링 이런 걸 파악하게 한 거죠. 돈을 주고. 그래서 델몬트사는 목표 시장 선점부터 해가지고 설정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데이터를 먼저 모았다는 거죠. 그 과일 통조림을 주로 소비하는 소비 지역, 구매자, 그리고 주고객들, 그리고 상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뭐 파인애플 통조림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중시한 이런 사례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이 브랜드 접촉 관리입니다. 접촉 관리. 이 브랜드 접촉 관리는 브랜드에 관한 정보 포함한 모든 체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브랜드에 접촉하는 거. 소비자가 일단 기업이 내보내는 모든 접촉은 체험하고 보는 거예요. 접촉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이라든지 브랜드는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소비자 브랜드 접촉 내용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접촉한다고 파악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지 일관성을 추구한다. 어디서 만나서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 만나도 이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이미지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게 이 브랜드 접촉 관리입니다. 네, 청정원 사례가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례인데, 이 청정원 자체가 그 미원이라는 브랜드에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대상 청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원이라는 그 이미지를 언제 어디서나 만나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청정원이 전달하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보시면 깨끗함, 신선함, 새로움, 그리고 고객 감동, 진정, 그리고 나뭇잎은 이 깨끗함, 정성, 그리고 정직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접촉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는 순간에 이불로 이렇게 청정원 캠페인해서 앞에서 말했던 깨끗한 신비한 새로움, 뭐 나뭇잎 같은 것들 연결시켜서 깨끗함과 정성 이런 것들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정원 캠핑 같은 브랜드 접촉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브랜드를 확인해 볼 때 이런 브랜드가 말하는 것들과 이런 접촉이 관리 잘 되고 있는 것들인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소비자들한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요리 공방을 운영하고 이런 접촉 관리의 순간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정원 봉사단을 실행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다 찾은 자료들입니다. 이미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찾아가 보면 충분히 많은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듣기 쉬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배우셨죠?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앞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소비자, 우리가 IMC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신자 부담 전화, 쿠폰 반송, 인터넷 전화 청구 이런 것들, 소비자가 반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다음 캠페인에 이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순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소비자 피드백 받고 그걸 다음 캠페인에 이용한다. 그게 순환 프로세스의 과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피드백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고 그걸 소비자 수용 여부를 소비자가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 추적해가지고 확인하고 이걸 다음 전략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와 장기적인 관계 구축, 소비자와 장기적인 관계 구축 목표가 있는 거죠. 소비자가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통화점 IMC에서 돈 슐츠가 말했잖아요.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이게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지속적인 고객에 대한 최신 정보 유지, 일관성 있는 브랜드 메시지 전달, 그리고 전달 매개체 조직적인 조화로운 통합 활동, 이 앞에서 나왔던 특성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IMC다 라고 한 데서 말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듯이 효과적인 IMC 활동을 위해서는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 가능한 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관계 마케팅, 1:1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통합돼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소비자 관계 구축은 필수라고 하잖아요. 요즘 마케팅의 필수예요. 그래서 연결고리 생겨서 충성도가 생기고, 이게 시장이 성숙되고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런 부분이 없다면 살아남기가 힘든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신규 고객 유입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 계속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장기간 관계 구축이 그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IMC는 관계 구축에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환경은 우리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쉽고 개인 수준까지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IMC의 이런 특성들이 좀 더 이런 시장에서 훨씬 더 빠른 행보로 보이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습니다.